첫 번째 떡밥, 전 해군 원수 몽키디 콩의 정체입니다. 가프는 천룡인을 쓰레기라 여기며 그들의 직속 부하가 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원피스 역사상 최악의 악당 록스조차 가프를 그놈은 상충부를 싫어하고 있었거든 그냥 해적이 낫잖냐라고 말할 만큼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렇다면 왜 가프는 이토록 싫어하는 조직에 계속 머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조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은혜 때문이 아닐까입니다. 콩은 가프와 센코쿠가 중장이던 시절 해군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콩은 현재 세계정부 정군 총수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진 콩에게 유일하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건 바로 가프입니다. 원피스 영화에서 콩은 가프를 대장으로 만들기 위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가프를 불러 세웠지만 가프는 당신이 그래도 난 끝났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원피스 1157화에서 가프는 거인족들을 해군에 영입해야 한다며 콩에게 오히려 다그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즉 이들의 관계가 직장 관계라 하기에는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가프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 자유분방한 문제아로 보입니다. 루피가 그랬듯 가프 역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야생마 같은 존재였겠죠. 그렇다면 이런 가프를 해병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 있었을 겁니다. 루피를 해적의 길로 이끌어준 샹크스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리고 야생마 같던 가프를 길들여 해군으로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콩일 확률이 높겠죠. 가펠리 당시 해군 원수였던 콩은 천룡인들이 위험에 처하자 가프를 부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군 대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콩은 오직 가프만을 믿고 그에게 해결을 맡겼습니다. 이는 콩이 가프의 실력을 떠나 상호간에 유대감이 있었던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오랜 관계 속에서 가프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콩의 이름은 고릴라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는 몽키일족이라는 성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반면 가프의 이미지 동물은 개입니다. 가프의 군모와 상징동물, 군함까지 모두 개이죠. 특히 그의 이미지 동물은 충직함 개의 대명사인 세인트 버나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가프에게 원숭이의 요소가 전혀 없는데 왜 그의 성은 몽키가 되었을까입니다. 혹시 그는 원숭이를 상징하는 콩의 가문, 즉 몽키 가문의 여성과 결혼하면서 몽키라는 성을 얻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콩이 몽키일족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실제 원숭이를 상징하는 루피와 이름 자체가 원숭이의 콩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년후 루피의 기술은 콩건, 킹콩건, 콩오르간 등 콩의 이름을 딴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둘은 왼쪽 눈 아래에 꿰맨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가프처럼 말이죠. 즉 고아 출신인 가프가 콩의 가문에 들어가며 몽키디라는 성을 얻게 되었거나 아예 가프는 대릴 사유로 들어가 콩의 몽키 가문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거죠. 분명한 건 콩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콩은 오직 해군 원수의 은퇴나 가프를 부르는데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만 등장했습니다. 이는 오다스미 의도적으로 그의 등장을 아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콩은 최후반부에 세계정부의 진짜 비밀이나 DA일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해군, 혁명군, 해적의 정상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 누구보다 기구한 몽키디 가문의 진실을 밝히는 역할이 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보자면 가프가 굳이 해군에 남은 이유는 바로 콩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은 가족이라는 거죠. 물론 콩의 나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가프가 콩의 동생과 결혼했는지 콩의 딸과 결혼했는지는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 떡밥은 록스해적단의 배신자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캐릭터의 내면과 이중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물론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 모두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글라스를 낀 자들 중에서는 선글라스를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신념을 숨기려는 장치로 사용하죠. 실제로 애매한 정의를 표방하는 키자루는 선글라스 뒤에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감춥니다. 에그에 대해서 키자루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올 거리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가 임무를 수행하는 자신과 내면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분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글라스가 그의 딜레마를 가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또한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따르는 쿠자는 겉으로 보기에 무기력하고 게으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카즈키와 대결 후 해군을 떠나 검은섬의 적단에 합류한 그는 선글라스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속내를 감춥니다. 즉, 선글라스는 그가 해군으로서의 과거와 해적으로서의 현재를 분리하는 경계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한 파란 짝을 잃은 제파는 과거의 정의를 버리고 해군을 배신했는데 이후 그는 검은 선글라스를 쓰며 해군에 대한 깊은 절망과 분노를 감추는 동시에 제트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냈죠. 즉, 선글라스는 자신의 심리를 숨기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1157화입니다. 1157화에서 록스 적단과 해군이 격돌하는 장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배신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건 록스 적단은 당시 세계 최강의 해적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펠리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붕괴하고 그 역사가 지워졌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본다면 록스 적단은 단순한 패배를 넘어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습니다. 즉, 록스 적단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신자는 선글라스를 낀 쿄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그의 X자와 선글라스는 더욱 특별하고 수상한 느낌을 줍니다. 보통 X자는 부정, 금지, 숨겨진 진실을 의미하는 심벌입니다. 실제로 X자가 상징인 드레이크는 백수 적단에 잠입한 해군 스파이였죠. 게다가 록스 적단의 다른 멤버들은 록스에게 영입되는 방식으로 해적단에 합류했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이 위험한 집단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합류 방식은 그가 해군 스파이로서 록스 적단에 잠입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죠.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는 해군에게 록스 적단의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배신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일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록스 적단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으로 해적들의 성진, 벌집을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록스가 죽은 후 그들의 본거지는 록스 적단의 일원이자 잔당에 불과했던 왕직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혹시 왕직은 록스라는 거대한 그림자 밑에서 권력을 탐했고 록스의 몰락을 계기로 그 자리를 꿰찬 배신자였던 거 아닐까요? 즉,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왕이 되기 위해 해군에게 정보를 넘겼다는 거죠. 게다가 록스의 아들 검은 수염 티치는 로키포트 사건을 통해 왕직을 몰아내고 해적섬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티치가 단순히 왕자를 탐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인 왕직을 처단하고 록스의 유산을 되찾는 복수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록스 적단의 몰락은 한 명의 배신자가 아닌 여러 인물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배신이 얽혀 발생한 복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1157화의 과거의 성장면에서 흰수염과 카이도는 형제처럼 보였고 빅맘은 카이도를 동생처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은 함께 록스 적단의 일원으로서 거대한 야망을 꿈꾸었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록스 적단의 몰락은 한 명의 배신자가 아닌 여러 인물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배신이 얽혀 발생한 복합적인 사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록스 적단은 누가 배신했는지 알 수 없었고 결국 이처럼 풀리지 않은 의혹과 서로에 대한 불신은 과거의 끈끈한 유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